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가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풋볼 런던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황인범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이제 황인범 선수의 골 장면인데, 이 황인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일단 중원에서 공을 딱 받아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해줍니다.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공을 받으러 온 이 스트라이커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황인범 선수한테 패스를 해줬고, 황인범 선수는 그대로 이 골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신의 챔피언스 리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낸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제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하기도 했는데 86분에 1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킥을 넣어줬죠. 이 프리킥이 이제 맨시티 문전에 제대로 떨어졌는데 이거 이쪽에 떨어졌죠. 이 앞에 있는 이 공격수한테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서 이제 뒤늦게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와버려가지고 골로 기록이 안 된 게 굉장히 아쉬운 프리킥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코너킥 장면, 여기에서 이제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대로 헤딩으로 꽂아 넣으면서 이 황인범 선수의 좋은 크로스를 어시스트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베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그룹 G에서 맨시티 라이프치히가 본선에 진출하고 지베시다는 4위로 떨어지게 됐지만, 이 황인범 선수의 이번 활약은 유럽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활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선발로 나서서 뛰었는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경기를 했죠. 1대1로 비겼고,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은 몇 골을 더 넣었어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이 1점씩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사이좋게 1, 2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 경기에서 졌더라면은 밀란이 올라갈 뻔했죠. 승점 8점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밀란과의 상대 전적에서 어쨌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일단은 본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승점 16점으로 굉장히 절대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선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지베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중에는 이 두 팀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축구 팬들한테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근데 이제 재계약 관련된 보도가 나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 가디언지가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에게 트라우마를 줘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완벽히 트리피어를 2번 무너뜨리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이제 현재 언론에서 굉장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언제 대표팀에 합류할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현지 보도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12월이죠.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그리고 본머스와의 경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벌리와의 경기가 다가오는데, 이때가 이제 아시안컵 시작과 좀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브라이튼전까지 이때가 공식적으로 겹치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전에 과연 뛸 수 있을 것인가. 이 울버햄튼전도 이제 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제 결승까지 진출하고 우승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건 좀 쉬어야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전은 직접적으로 겹치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이 없는 한국인 더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을 우승하는 데 기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좋은 소식이지만, 만약에 우승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겠죠. 여하튼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탈락하거나,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언론에서는 첼시 토트넘 경기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복귀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 이긴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7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재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일단 사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 요즘 너무 잘하죠. 우도기만큼이나 사실은 재계약이 시급한 그런 선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brainer. 이거는 뇌가 없어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다. 사르는 무조건 재계약해야죠.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셀소,
최근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메디슨을 좀 대체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르만큼 당연히 재계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게, 여하튼 연봉도 좀 높은 편이고 18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정도 쓰고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셀소 정도 이제 세모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도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세모를 주고 싶은데 일단 센터백이 없죠, 토트넘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존재이기는 한데, 그런데 원래는 풀백이란 말이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풀백은 사실은 넘버 10로, 그러니까 공격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머무르냐 마냐, 이게 결정될 거다. 근데 데이비스가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좀 의문시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호이베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비스랑 비슷한데 기량은 있고 그런데 좀 안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비수마 아니면 사르 같은 선수들이 이제 아프리카컵 나갈 때 그때 뭔가 그 자리를 채우는 정도의 역할이 이제 호이베르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직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화제가 됐던 호장군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선발로 뛰려면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이 팀에게나 아니면 자신에게나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세뇽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트로이 페루 같은 선수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어린 선수들이고, 세세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못 뛰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트로이 페롯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터져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최근 10경기 5골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도 토트넘에 와가지고 고전하는 게 EPL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31살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아니면 토트넘이 필요할 때 스텝업, 한 발짝 나서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공식적으로는 18개월이 남아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1년 연장의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사르 뿐만이 아니라 뭐 제임스 메디슨, 포로, 히샬리송 등등에 속해 있는 이 CAA 베이스, 여기가 이제 재계약을 이제 좀 이끄는 곳일 텐데, 일종의 소속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지금 토트넘에는 손흥민이라는 기둥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이게 두 개의 기둥 다 없어진다 이러면 토트넘은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토트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풋볼 런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서 어쨌건 행복하다면은 그러면은 agreement, 그러니까 동의를 하게 될 것이다, 재계약을 결국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가 이제 좀 걸리죠. 일단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시즌 우승을 도전하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그리고 그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선수들을 데려오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 월급이 문제인데, 자,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 위주로 팀을 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적은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주급 천장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해리 케인이 20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주급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는 19만 파운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20만 파운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이 페리시치, 그 다음이 메디슨, 그 다음이 로메로, 그 다음이 클루셉스키. 근데 이제 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로메로 다음부터는 16만 파운드, 그러니까 15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는 선수는 단 4명. 그리고 보면은 주장, 부주장입니다. 페리시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할 때쯤이 돼가지고 좀 높은 연봉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페리시치가 아마 이제 토트넘에서 떠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건 주장, 부주장 이렇게 3명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인데, 근데 외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레비가 지금 2명의 선수에게 seriously underpaying, 너무나 돈을 적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 에릭 다이어, 에릭 다이어는 일단 돈 낭비다, 빨리 없애버려라, 이건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overpaid, 히샬리송, 요리스, 페리시치, 돈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페리시치가 아까 봤듯이 이제 토트넘에서 최고 주급자 중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이나 요리스 같은 경우에도 쓸모에 비해서 일단은 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페드로 포로 호이베르 이 정도는 이제 자신의 능력만큼 받고 있다. 로메로 클루셉스키 돈보다는 조금 더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어쨌건 토트넘에선 비싼 선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 정도 주급을 받으면서 이 정도 활약을 해준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seriously underpaid, 너무 돈을 안 주고 있다. 돈을 안 줘도 너무 안 주는, 거의 사장님이 망했어요 느낌으로 레비가 돈을 아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데 이 두 선수를 합쳐가지고 350K, 그러니까 35만 파운드를 주급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츠도 탔고, 그리고 토트넘에 300경기 이상 뛰면서 200골 이상 넣었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막 어시스트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에게 돈을 이렇게 안 주나,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디슨보다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지금 40명이 된다고 하는데 쿠쿠렐라, 누네즈, 안토니, 티아고, 파티, 마운트, 하베르츠, 페르난데즈, 엔조 페르난데즈입니다. 맨유의 페르난데즈도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 여하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메디슨, 손흥민보다 많은 주급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Seriously underpaying, 너무 돈을 안 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너무 주급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수 있죠. 내 집단 편파. 어쨌건 한국인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사실상 레비가 얼마를 제시하느냐, 그리고 레비가 얼마나 선수를 잘 영입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토트넘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불가능하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트로피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케인과 똑같은 결단을 할 확률도 사실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풋볼 런던이 자신하는 것만큼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재계약 연장 옵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과 관련된 다른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이 놀라운 논란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